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감사에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들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먼저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그 서아프리카 앞바다에서 한국인 선원들이 피랍된 소식 혹시 추가로 들어온 내용이 좀 있습니까? 네, 별다른 소식은 없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후 3시 40분쯤 서아프리카 베냉공화국 이 코토누앙에서 남쪽으로 약 111km 떨어진 해상에서 참치잡이 조업 중이던 가나 국적의 파너피 프론티어호가 무장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 한국인 선원 5명과 가나인 선원 1명이 피랍됐습니다. 이 납치된 한국인 선원은 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 1등 기관사, 갑판장으로 주로 배를 운항하는 간부급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이들의 안전 여부라든지 위치 파악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당시 오후 2시 21분쯤 1등 항해사가 카카오톡으로 해적이 따라오고 있어 도주 중이라는 메시지를 남긴 뒤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선원들이 납치된 이 서아프리카 베냉 연안은 해적이 자주 출몰하는 피랍 위험 지역으로 올해에만 7차례 납치 피해가 보고된 곳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즉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와 비상대책반을 구성해서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루빨리 우리 선원들이 좀 무사하게 귀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을 폴란드로 재배치한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난 15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독일을 방어하고 있지만 그들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독일에 주둔한 미군을 2만 5천 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24일 백악관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의 일부를 폴란드로 재배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 이 나토 회원국 약속인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 2%를 달성한 8개 국가 중 하나라고 극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ABC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은 이 폴란드에 추가 배치할 미군은 미 켄터키주의 육군 일부와 독일의 F-16 부대가 후보 대상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동 미군의 폴란드 재배치는 사실 폴란드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폴란드는 2018년 5월에 이 러시아의 2008년 조지아 침공과 2014년 크림반도 침공 이후 중동부 유럽에서 러시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미군의 영구 주둔을 요구했고요. 미군 기지와 교통, 통신 인프라 건설을 포함해서 최대 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4천억 원까지 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물론 이런 폴란드의 요구에 대해서 러시아는 당연히 비난하는 입장이고요. 서유럽 역시 러시아와의 갈등을 더 이상 유발하기를 원하지 않고 또 폴란드의 획기적인 주둔 비용 제시로 미국이 다른 나토 국가들을 압박할 계기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코소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 등이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다고요? 네, 우선 코소보라는 나라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네. 1918년,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1991년까지 이 유럽의 발칸반도에 있던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는 좀 익숙하실 겁니다. 네네. 이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이탈리아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민족이 연방을 구성했던 나라가 유고슬라비아인데요.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유고 연방 역시 차근차근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가 이렇게 분리해 나가게 됩니다. 이 코소보라는 나라는 세르비아에 속해 있던 자치구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교도인 알바니아계 인구가 절대 다수였고 따라서 국민 다수가 정교회 신자인 세르비아에서 분리 독립하려다가 13,000여 명이 숨지는 비극적인 내전을 겪게 되는데요. 이 나토의 개입으로 1999년에 전쟁이 종식되면서 이후 유엔과 미국, 서유럽 등의 승인 아래 2008년에 세르비아로부터 이 독립을 선언을 해서 나온 국가가 바로 코소보입니다. 하지만 세르비아와 그 우방인 러시아, 중국 등이 여전히 이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속 갈등을 빚어오고 있는데요.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코소보의 독립국가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115개국입니다. EU의 중재로 세르비아와 코스비아는 2011년부터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자, 이번에 국제검찰에 의해 기소된 혐의는 이 앞서서 세르비아와 치렀던 내전 과정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있었던 내전과 관련한 재판이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라는 얘기네요. 네네. 이 내전 당시 세르비아가 자행한 전쟁 범죄는 10여 년간의 국제 유고 전범 재판소 설치를 통해서 처벌이 거의 마무리됐지만 코소보 측이 또 벌인 조직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코소보 내의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유럽연합과 러시아의 압박으로 2015년 8월에서야 이 자국 지도자들의 전쟁 범죄 조사를 위한 특별재판소 설치 관련 헌법 개정안을 이 코소보가 표결에 붙여서 채택을 했고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코소보 특별재판소가 설치되게 됩니다. 하지만 수년간 이 본격적인 심리가 개시되지 못하다가 지난 4월에서야 하심 타치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이 소속된 코소보 민주당 대표이자 전직 국회의장인 카드리 베셀리 등 다른 9명도 함께 전쟁 범죄 및 단일류 범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네. 이 타치 대통령과 베셀리 대표는 당시 이 세르비아 보안군에 대항하는 게릴라 조직인 코소보 해방군을 이끈 지휘관 출신들입니다. 이 코소보 특별검사 사무실은 성명을 통해서 타치 대통령과 다른 9명이 이 세르비아인과 로마 희생자 또 알바니아계 코소보 정적들을 포함해서 100여 명의 살인과 강제 실종, 박해, 고문 등에 대해서 범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물론 이들은 현재 전쟁 범죄에 대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파키스탄 소식입니다. 지난달 22일에 이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에서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해서 97명이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의 원인이 밝혀졌다고요? 네, 지난달 22일 오후 파키스탄 국제항공 소속 여객기가 파키스탄 남부인 카라치 진나공항 착륙에 실패한 뒤 활주로에서 1km도 안 떨어진 주택가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파키스탄 당국이 여객기의 블랙박스와 조종사의 음성 녹음 기록을 확보해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착륙 직전에 조종사들이 잡담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인재로 파악이 된 겁니다. 기장과 부기장 두 조종사 모두 가족이 코로나19에 걸린 상태여서 이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고 자동 조종 장치는 풀어놓은 상태였는데요. 이 조종사는 물론이고 관제사도 안전관리 기본 규칙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조종사의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 규정보다 2배나 높은 고도에서 착륙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게다가 조종사가 비행기 바퀴를 완전히 꺼내지도 않은 상태로 활주로에 진입을 했고 이 때문에 엔진이 땅에 닿아서 불꽃을 일으키면서 손상이 됐고 여객기가 다시 이륙한 뒤 재착륙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엔진이 멈추면서 결국 추락한 겁니다. 이 한편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키스탄의 전체 항공기 조종사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가짜 면허 소지자인 것으로 밝혀져서 이 국영 파키스탄 항공이 가짜 면허를 소지한 조종사들의 운항을 즉각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이 추락 사고의 원인이 조종사의 잡담이었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비행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좀 다가오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중국에서 이 결혼 전에 배우자가 될 사람의 가정폭력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요. 네, 중국 저장성 이웃시 당국이 다음 달 1일부터 결혼 전에 배우자가 될 사람이 가족 혹은 누군가와 동거하면서 폭력을 행사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누구든지 자신의 주민증 원본을 제시하고 상대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1년에 2차례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한 중국 내 반응 상당히 뜨겁습니다. 중국 전역으로 이런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성폭력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이력까지도 좀 포함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도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 이유는 사실 중국에서는 2001년까지만 해도 가정폭력이 이혼 사유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6년 3월에서야 가정폭력 방지법이 도입되는 등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네. 게다가 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상황에서 가정폭력이 3배나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어서 이 전문가들은 중국 내 가정폭력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